그동안 치료가 되어온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치열 상태인데요. 심한 돌출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다소 돌출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치열의 배열 상태를 보면 다소 들쑥날쑥한 것이 보이는 아주 심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치열입니다. 얼굴을 보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돌출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비스듬한 모습, 또 정측모에서 봤을 때 아래턱이 상당히 작아 보입니다. 돌출로 보이는 이유는 돌출을 판단할 때 턱에서 입술을 향해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이 코에서 멀어질수록 입이 나와 보입니다. 입이 나와도 코에서 멀어지겠지만 입은 나오지 않았어도 턱이 뒤에 가면은 선이 점점 멀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서 턱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윗 입술이 별로 나오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경우도 돌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엑스를 찍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은 머리에 대해서 윗턱과 아래턱의 관계를 각도로 판단하는데요. 글씨가 좀 흐립니다만 머리에 대해서 윗턱 아래턱이 모두 다 뒤에 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머리에 대해서 윗턱은 80도에서 82도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75도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대해서 윗턱이 들어가 있고 아래턱은 굉장히 작습니다. 아래턱이 76에서 78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68, 9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래턱이 상당히 뒤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가 있는 이유는 이 머리의 기준선으로부터 아래턱의 상태를 보면 상당히 벌어져 있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이 발육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뒷부분이 발육이 좋지 않게 된 이유는 성장기 때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아데노이드라는 것이 성장기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코로 호흡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아데노이드는 3살 정도가 되면 거의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뒤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 숨쉬기가 힘들게 되죠. 그러면 음식을 저장하고자 할 때 코가 막힌 상태에서는 음식을 오래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턱 발육이 나빠집니다. 근육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턱이 잘 자라지 않게 되죠. 그러면 턱 전체의 크기가 작지 않더라도 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턱이 호방으로 발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턱이 상당히 뒤에 가 있는데요. 윗니는 별로 앞으로 많이 뻗어져 있지 않지만 아랫니가 앞으로 많이 뻗어져 있죠. 그 이유는 아래턱이 뒤로 가면서 앞니끼리 서로 닿기가 어렵게 되죠. 그럴 때 음식을 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저장이 안 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아래 앞니가 앞으로 많이 경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이 경사가 된 아래 앞니를 뒤로 세워주고 윗니를 후방으로 이동시켜서 교합을 시켜줌으로써 저작을 해주게 치료를 하면은 외모도 개선되고 저작 기능이 모두 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있어서 가급적 아래턱이 전방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방으로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아래턱이 뒤로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뒤로 갈수록 턱은 점점 더 빈약해지겠죠. 처음 상태를 얼굴 사진과 겹쳐보면 이런 모습이 되죠. 입을 다물 때 불편한 모습이 옆에서 볼 때 느껴집니다. 그러면 치료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보면은 아래 앞니가 여기 치료 전에 이 위치에 있었죠. 그것이 치료를 하면은 이렇게 뒤로 상당량 후방으로 이동될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윗니가 들어가서 앞니끼리 서로 교합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접선을 그어서 입술로 선을 긋게 되면
코에 근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돌출입이 없어지면서 조화로운 얼굴로 변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얼굴 치료 전의 상태가 상당히 아래턱이 작으면서 돌출된 상태로 볼 수가 있었지만은 치료 후에는 매우 조화로운 상태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해나왔나를 설명드리면은 아래 철사에 이런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류가 여기 있죠. 여기에 고무줄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고무줄을 걸게 되는데 이 방향을 잘 보시면은 아래 치열이 뒤로 갈 수 있도록, 아래 치열이 뒤로 움직이도록 고무줄에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뒤로 가는 작용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면은 치료 전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것이 고무줄을 사용해서 뒤로 움직이면은 아래에 어금니들이 뒤로 많이 간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이렇게 뒤로 많이 움직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래 앞니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뒤로 가는 패턴을 보면은 지금 어금니가 아래쪽에 이렇게 전방으로 이런 경사가 되어 있는데 뒤로 이렇게 넘어져 있죠. 아래 앞니를 뒤로 당겨서 넣게 되는데 그때 어금니가 뒤로 딱 경사가 됨으로써 저항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이 위치가 아래 어금니의 위치가 여기 있었는데 아래로 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내려가기 때문에 아래턱이 전방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무줄 건다는 것이 좋은 결과를 위해서, 특히 무턱 치료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어금니가 다 충분히 좋은 자리에 가서 이제 아래 앞니들을 뒤로 넣으면서 또 윗니도 넣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니를 뒤로 가져갈 때 앞니가 옹니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옹니가 된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치근적으로 눌러주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윗니는 되도록 이 경사를 유지하면서 뒤로 가게 돼서 앞니의 관계가 좋은 경사를 이루게 돼서 굉장히 조화로운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가 많이 진행돼서 위아래 앞니가 반듯하게 잘 배열이 되고 있죠. 이제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공간을 닫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치료가 거의 끝났는데요. 마무리 치아의 높낮이라든지 회전이라든지 또는 그 교합 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해주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 전 상태에서 치료 후의 변화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면 이런 상태에서 얼굴을 입혀보면 이 상태였는데요. 여기서 얼굴이 이렇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조화로운 모습을 엑스레이와 얼굴 겹친 사진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치료가 끝났을 때 전체적인 얼굴 사진인데요. 매우 조화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치료한 사람으로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구강 사진을 보면은 매우 조화로운 아름다운 치열, 돌출이 해결된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좋은 결과 가지고 앞으로 건강한 생활을 가지시기를 마음으로부터 깊이 바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원 하실 때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